아, 지금 현재 사스 서디를 폴더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녹음이 안 들어가서 지금 더빙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워버려야겠네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사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첩과 변수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현재 여기 변수 레드 컬러, 블루 컬러, 퍼플 이렇게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 중첩하는 것. 자, 이 div 안에 ui, ul 안에 li 뭐 이런 식으로 중첩하는 거에 대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사스 사스 문법이 CSS에서 이제 중첩 CSS 중첩 표현이라고 2024년도에 새로 나왔는데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스가 원창 이제 문법적으로 좋으니까 CSS에서 그걸 이제 쓰려고 중첩 표현을 이제 업데이트 했고요. 작년입니다. 그죠? 작년. 쓰는 방법은 SCSS랑 동일하게 이렇게 중괄호로 쓰고요. 전처리기가 아니라 바로 동작하도록 이제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첩만 쓰실 거면 굳이 사스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문법적인 장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스를 쓰는 거고요. 녹음이 안 돼서 새로 녹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인풋 라벨 안에 중첩되어 있는 거. 결론을 좀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서 조금 넘기기였죠. 지금 보면 이제 좀 기다렸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중첩해서 쓸 수 있더라. 사스를 이용해서.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울티메이트를 해서 썼는데 커뮤니티는 이제 사스를 아예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돈 내고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웹스톰을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웹스톰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동일하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울티메이트가 안 된다 그러면 웹스톰을 쓰시면 됩니다. 웹스톰은 이제 우리가 비영리로 가입하시면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웹스톰 비영리로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셔서 쓰시면 돼요. 좀 있으면 라이센스 취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뜰 겁니다. 자, 좀 넘겨볼까요? 자, 보면 자, 웹스톰을 실행하고 나면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해서 저는 이제 제 계정으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그렇죠? 로그인하면 무료 비영리 유로 라이센스 평가판 이렇게 있는데 무료 비영리를 활성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인의 비영리적 사용을 동의합니다. 그렇죠? 본인은 이거 체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울티메이트랑 거의 똑같은데 자바 코드를 안 지원하고 굉장히 이제 괜찮게 웹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던 사스를 여기서 열 겁니다. 사스를 여기서 열고 있고요. 그렇죠? 자, 사스 이렇게 열었는데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앱을 만드실 때는 그게 무료기도 하고 AI 어시스턴트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니까 웹스톰을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조금 빠르게 볼까요? 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첩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파일 감시기가 활성화하겠냐 이렇게 묻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스 와치 해가지고 이걸 전처리하는
요거를 활성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를 하셔도 되는데 경로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스 와치 해서 직접 쓰는 걸 권장합니다. 사스 와치 인덱스 사스를 저 인덱스 CSS로 처리하라. 사스를 인덱스 CSS로 처리하라.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사스를 폴더를 구분을 할 거예요. 자, 이 파일 감시기를 활성화할 때는 폴더를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쓰라는 거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사스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옮길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마우스 오른쪽 파일 폴더 그렇죠? 경로에서 사스 사스 하시고 엔터. 그리고 요 사스를 여기다 옮길 거예요. 자, 드래그 하면 드래그 리팩터링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아, CSS 한 번 더 만드네요. CSS도 만들고 그럼 이제 요거 폴더를 요 파일을 전처리해서 CSS로 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드래그해서 옮기고 자, 파일 근데 이제 보시면 관련된 파일을 같이 이동하겠냐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리팩터링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관련된 파일을 여기 CSS로 옮겨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자, 이번에는 맵은 관련된 파일 여기 한 파일 되는 거니까 y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팩터링. 자, 이게 지금 경로가 사스에 사스, CSS에 CSS 이렇게 됐으니까 이 경로도 바꿔야 되겠죠. 하단에 와치에 사스의 index.sass, CSS의 index.css. 저 요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리팩터링을 하면서 경로가 여기 루트에 있던 것이 폴더 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텔리제이 웹스톰에서 하는 일이고요. 자, 그러다 이제 파일 감시기를 비활성화하면 되겠죠. 좀 이따가 사스에 사스, CSS에 C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많이 잘려서 나오네요. 파일 감시 하면 이렇게 지금 컴파일 되었다 CSS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컴파일 되었다 CSS로.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내용을 좀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좀 추가해 볼 거예요. 그렇죠? 실행을 하고 라이브 서버죠. 그렇죠? 라이브 서버가 내장되어 있어요. 웹스톰에는. 그래서 인덱스 HTML 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자, 여기다가 저는 이제 그린 컬러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변수 지정하고 여기 사스 컨테이너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그린 컬러로 해볼 거예요. 조금 넘길까요? 안 하고 있네요. 자, 이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쓰고 있는데 변수는 CSS에서도 쓸 수 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CSS 변수는 루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해야 돼요. 루트. 실제로 존재하는 경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루트 점점 되어 있죠. 가상 경로가 되겠죠. 루트라는 가상 경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변수는 빼기 2개를 꼭 쓰셔야 돼요. 빼기 2개. 빼기 2개 써서 그린 컬러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린 컬러. 이건 추천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웹스톰에서는 기본적으로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화이트 컬러, 뭐 블랙 컬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면 코드가 조금 더 길고 루트라고 쓰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이게 CSS 변수고 밑에 있는 게 사스가 사용하고 있는 변수가 되겠죠. 자,
자, 우리가 이 그린 컬러 쓰시려면 여기서 벌이라고 참조해야 돼요. 벌. 한번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렇죠? 벌 하시고 소가로 하시고 있죠? 벌 소가로 그린 컬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변수 지금 보면 차이점이 보이죠? 달러하고 이름 벌하고 이렇게. 자, 새로 고쳐야 돼요. 새로 고쳐하시면 이렇게 바뀌었죠. 훨씬 더 지금 보면 그린 컬러보다는 사스가 쓰고 있는 변수가 훨씬 더 깔끔한 걸 볼 수 있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전처리를 잘하고 컴파일을 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처리를 한 결과를 우리가 컴파일해서 CSS 문서로 만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쁘게. 자,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SA, 그러니까 SAS라는 문서는 이렇게 중첩 관계를 중괄호 없이 하고, 그다음에 SCSS는 중첩 관계 표현할 때 중괄호를 꼭 쓰더라. 라는 내용을 잠시 했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 컬러들을 리스트나 또는 맵의 형태로 저장을 할 수 있더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레드 컬러, 블루 컬러, 퍼플 컬러를 컬러스에다가 이렇게 참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게 배열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이제 스펠링이 틀렸는데 좀 이따 바꿀 거예요. 컬러스로 되어 있네요. 컬러스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키 밸류로 되어 있는 제이슨 또는 우리가 맵 또는 튜플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제이슨이 키 밸류죠, 그죠? 키 밸류. 자, 근데 이제 키 밸류인 제이슨이랑 똑같은 구조를 자바에서는 맵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사스에서도 똑같이 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파이썬에서는 튜플이라고도 불러요. 요거 세 가지는 동일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키 밸류. 자, 그래서 컬러 맵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컬러 맵. 자, 이건 이제 사스 공식 문서에서 맵스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려고 들어간 거고였죠. 조금만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맵을 쓰실 때는 꼭 컬러 맵이라고 하고 소괄호를 꼭 하시고 레드에 레드 컬러, 블루에 블루 컬러, 그린에 그린 컬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 보면 키 값을 문자열을 제거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레드, 블루, 퍼플은 이게 다 실제로는 여기 그 16진수로 표기된 값들이기 때문에 값들 레드는 RGB에서 FF00000이 되겠죠, 그렇죠? 블루는 0000 RGB니까 그렇죠? 0000 FF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자열로 레드, 블루, 퍼플 이렇게 문자열로 감싸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참 쓰고 싶은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중적 관계를 표현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띄어쓰기를 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띄어쓰기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없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할 거냐? 자, 우리가 컬러 버튼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컬러 버튼스. 빨간색 버튼, 블루 버튼, 퍼플 버튼 이렇게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이제 반복문을 보는 거였죠. 반복문에는 그냥 반복문이 있고 요 맵이나 컬러 배열을 가지고 반복하는 each가 있어요. each.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서 보시고요. 저희는 뭘 해볼 거냐면 each를 해볼 거예요. each. 자, 넘길게요. 자, each입니다. 그렇죠? each. each는 컬러 맵을 할 거고요. 컬러 맵을 이터레이터 반복문을 쓰겠다. 이터레이터 반복문이니까 키 밸류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지금 목표를 쓰고 있어요. 클래스로 색깔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레드 버튼을 만든다. 자, 그러면 볼더, 백그라운드, 그다음 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맵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으로. 자, 그래서 in은 뭐예요? 이터레이터 반복문 쓰는 거겠죠. 앞에다가 달러 쓰고 컬러 맵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의 키 밸류가 있으니까 하나를 가져오면 요거 앞에 키 쉼표 달러 밸류가 되겠죠. 그렇죠? 키 달러 밸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전부 다를 반복문 돌려서 레드, 블루, 퍼플, 레드의 색깔, 블루의 색깔, 퍼플의 색깔 이런 식으로 오는데, 자, 요걸 이름을 지을 거였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표현식을 쓸 때는 샵 이렇게 써야 되었죠. 좀 넘겨서 볼게요. 제가 이제 직접 버튼을 구현했던 거고요. 자, 보면 샵 달러 이렇게 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샵 키는 뭐예요? 레드 btn, 블루 btn, 퍼플 btn이고요. 그다음에 border를 apx solid 레드 색깔, 레드 컬러. 그다음에 apx solid 블루 컬러, apx solid 퍼플 컬러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거 이거 이제 스케줄 어플에서 오렌지, 레드, 블루를 만든 과정이고요. 여기 색깔 선택해서 여기 블럭으로 표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흰색 버튼이 될 거고요. 흰색 버튼에 아이콘들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쵸? 자, 여기다가 자 이제 div 하나 만들어 놓고 버튼 쓰고 클래스가 레드 버튼인 것, 레드 쓰고 클래스가 지금 현재 그냥 버튼 나오겠죠? 요거를 제가 반복문으로 만든 클래스 레드 btn. 그렇죠? 짠! 지금 보면 이렇게 볼더가 바뀐 거 볼 수 있죠. 자, 이 두 개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제가 hr 밑줄로 해놨고, 자, 요거 그대로 세 개 복사해서 붙여놓고, 레드, 블루, 퍼플이 밖에 없는데 그린으로 자동 완성됐네요. 그렇죠? 레드, 블루, 퍼플. 자, 이렇게 색깔별로 들어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변수랑 맵을 같이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변수와 맵. 근데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쓸 일이 별로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뭐 리스트를 쓸 일이 별로 없고, 보통 이제 맵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맵. 자, 좀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믹스인이라는 걸 해볼 건데, W3스쿨에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W3스쿨 튜토리얼에 사스가 있고요. 여기서 믹스인 수업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믹스인. 자, 우리 다 배웠던 것도 그리고 믹스인입니다. 그렇죠? 자, 믹스인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복수의 데이터를 바로 넣을 때 쓰는 것이 믹스인입니다. 하고 또 이제 함수로도 쓸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 보여드린 것은 복수의 데이터. 자, 그래서 복수의 데이터로 뭘 해볼 거냐면 버튼의 나머지 스타일들, 백그라운드 컬러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믹스인으로 해볼 거예요. 믹스인 버튼 스타일이고요. 그렇죠? 보면 이제 소가로가 있는 것 없는 것 나중에 해볼 거예요. 지금 없는 걸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버튼에 오면 이제 색깔을 화이트로 할 거예요. 그렇죠? 색깔은 폰트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수로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를 추가할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FFF000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색깔을 RGB 코드로 쓰는 거예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게 레드, 블루, 그린이고요. F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16진수의 15예요. 0부터 15까지.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개가 R, 두 개 G, 그린, 그 다음에 블루, 레드, 그린, 블루를 3원색이에요. 여기 다 차 있으면 화이트 색깔이 돼요. 우리가 색깔은 레드, 그린, 블루가 전부 다 있으면 화이트가 되고, 전부 다 없으면 이게 까만색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앞 두 개 똑같을 때는 이거 F를 하나씩만 써도 되겠죠.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왜 F냐?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보통 이진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배수로 16진수 문법을 쓰면 간단하기 때문에 16진수를 쓰는 거고 15 곱하기 15는 255라서 이 두 개가 총 255를 의미하는 겁니다. 255 없으면 0이고요. 자, 그래서 화이트 컬러, 블랙 컬러 이렇게 지정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컬러를 화이트, 백그라운드를 블랙, 그 다음에 폰트 두께를 더 굵게 했습니다. 자, 더 굵게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볼드는 그냥 볼드라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폰트를 지정하게 되면 크기 스타일 지정할 수 있는데 볼드 스타일 있고 블랙 스타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굵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볼더는 그거보다 더 굵은 현재 기준보다 더 굵은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include라고 쓰시면 됩니다. 믹스인을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include btn 스타일 이렇게 하면 저기 버튼들마다 스타일이 백그라운드 그쵸?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블랙, 색깔은 화이트, 그다음에 더 굵게 이렇게 되었죠. 그다음에 이제 패딩을 좀 더 줘볼 거예요, 그죠? 패딩. 요즘 패딩이 너무 얇아서 자 1EM이라고 줬는데 여기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폰트 사이즈를 1이라는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였죠. 100% 1. 그래서 이게 여유가 폰트 사이즈만큼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요 1EM을 잘 써야 된다고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픽셀을 많이 쓰는데 픽셀을 쓰게 되면 화면이 리스판시브, 커졌다 작아졌다랑 관계없이 무조건 픽셀 사이즈로 패딩을 지정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EM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폰트가 작아지면 패딩도 작아지고 폰트가 커지면 여기 있는 패딩도 커져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화면에서 글자 크기만 줄이면 자동으로 패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키우면 자동으로 패딩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하실 때는 EM이라는 사이즈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믹스인을 해봤고요. 그렇죠? 믹스인. 자, 이 다음에 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요 믹스인을 함수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괄호 이렇게 넣고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넣었고요. 그렇죠? 내려보면 자, 보면 이렇게 컬러 너비 그죠? 컬러 너비 이렇게 받아 있는 거 보는데 저희는 이제 요거를 사이즈를 받아 볼 거예요. 사이즈, 폰트 사이즈. 자, 여기는 컬러 또 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컬러 너비. 자, 우리는 여기 지금 폰트 사이즈를 받아서 여기 지금 패딩이랑 폰트 사이즈를 한번 지정해 볼 거예요. 소괄호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폰트 사이즈하고 넣으면 되겠죠? 그쵸? 폰트 사이즈. 자, 근데 이제 내가 기본값을 줘서 안 써도 되도록 할 수 있어요. 1em이라는 기본값을 줬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쓰지 않아도 1em의 기본값이 들어가겠죠.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였죠. 자, 일단은 자,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폰트 사이즈도 커졌고 패딩도 똑같이 덩달아 커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 매개 변수로 라지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라지 버튼. 자, 우리가 이제 빅 버튼을 보통 LG, 라지의 의미 LG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에다가 언더스코어 하고 LG의 BTN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볼더는 이제 조금 더 굵게 1.5px 하고 자, 이번에는 자, include btn 스타일인데 자, 이번엔 기본값이 아니라 1.2em 이렇게 할게요. 1.2em. 이거보다 1.2배인 거죠. 저게 1이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큰 1.2em. 패딩이랑 글자가 조금씩 커지겠죠.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red LGBTN을 만들어 볼 거예요. red, green LGBTN, blue LGBTN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뭐 하고 있냐? 자, 인덱스 와서 이거 그대로 세 개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 사이에다가 LG, LG, LG 이렇게 할게요. LG 사랑해요. LG죠, 그쵸? 자, 커졌어요. 1.2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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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em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 데이터를 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사스에서 우리 색깔과 관련돼 있는 함수들을 많이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이번에 레드, 그린, 블루를 여기 블랙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배경이 레드인 것, 그린인 것, 블루인 것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요? 백그라운드에 백그라운드 블랙 컬러 대신에 darken이라는 거 써볼 거예요. darken은 어디에 사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가져와서 요즘 볼더 컬러죠. 컬러를 가져와서 그거를 darken으로 이 백그라운드를 해볼 거예요. 자, darken이죠, 그렇죠? 원 사스 펑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다가 뭐를 컬러를 받아서 쓰겠다. 매개 변수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심표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컬러입니다, 그렇죠? 기본 디폴트 값은 블랙을 줬고요, 그렇죠? 블랙. 자, 컬러를 받아와서 20% 어둡게 하라, 10% 1.5% 어둡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기본값이 블랙이기 때문에 안 바뀌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이 친구를 실행할 때 하단에 LGBTN이죠, 그렇죠? LGBTN 실행할 때 컬러를 넘기는 거죠. 이제 컬러 맵을 쓰고 있으니까 컬러 값은 밸류가 되겠죠. 밸류. 실행하면 이 색깔이 레드, 그린, 블루. 오, 바뀌었어요, 그렇죠? 지금 위치가 레드, 블루, 퍼플이 됐죠?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뭐냐면 다크가 아니라 라이트는 써야죠. 라이트는 더 이쁜 것 같아서 라이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액티브는 darken 이렇게 해보면 더 재밌겠죠. 액티브는 darken. 자, 이번에 1, 2M에 또 value 이렇게 하면 작은 버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믹스 있는데 뭐인 거? 복수의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를 받아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컬러 내용은 사스의 컬러 검색하면 되시고요. 쭉 이제 adjust 뭐 있고요, 그렇죠? 그레이니스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알고 있다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쭉 보시면 여기에 darken이랑 darken, 그레이가 darken이랑 그죠? darken 있죠. 그 다음에 블루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 뭘 배워볼 거냐면 import라는 거 배워볼 거예요. import.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보면 이제 변수도 있고 믹싱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얘를 분리시켜 가지고 폴더 이 전체를 import 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import extend가 아니라 import. 자, 그래서 자, 이거 변수를 잘라내서 붙여 넣을 건데 그 전에 내가 사스라는 폴더에다가 변수라는 사스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 사스 안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새로 만들기 파일에 벌.sas예요. 벌.sas. 그래서 여기 인덱스 삭스에서 변수만 관련된 것만 가져와서 쏙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변수 있는 부분 있죠? 이것만 드래그해서 잘라내서 자, 사스 와서 오류가 뜨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컬러 맵이란 걸 참조하고 있는데 여기가 사라졌어. 자, 붙여놓고 자, 이제 요거를 이 bar를 인덱스에 참조해야지 이제 문제가 없겠죠. 아마 지금 제가 이 bar 이름을 언더스코어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였죠. 지금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import입니다. import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하니까 죄송해요. as에 import 하시고 띄어쓰고 벌.sas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sas는 생략해도 되더라. sas는 생략해도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열어보면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import 하고 내가 특정한 것 이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좋은 것은 이 벌이라는 변수 같은 것들을 넣을 때는 이 친구 이름이 그냥 벌.sas가 아니라 underscore 벌.sas라고 쓰는 게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sas에서 임포트 하실 때는 이 underscore는 빼고 하실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름을 underscore bar로 바꾼 거고요. 여기서 지금 underscore bar로 안 바꿔도 임포트가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sas가 이렇게 생략돼도 되고, sas를 쓰셔도 되고, underscore 써도 되고, 빼도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underscore 빼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번에는 use 문법을 배워볼 건데, import 같은 경우에는 요 문서를 여러 개 가져왔을 때 중첩되는 이름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us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 뒤쪽에다 as하고 이 가져온 import한 문서를 변수에다가 참조할 수 있어요. bar이라는 변수. 여러분들이 저걸 쓰시다면 bar에 있는 컬러 맵 이렇게 하셔야 돼서 이걸 더 선호하더라 사람들이. 선호한 이유는 뭐다? 중첩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레드 버튼이라고 하는 문서의 사스를 5개 정도 받아오면 레드 버튼이 5개 문서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이제 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뒤쪽에다가 이 벌에 어떤 가져왔을 때 변수는 무엇이다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보다는 사스를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와일드 카드를 쓰고 있죠. 달러로 와일드 카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변수 없이 쓸 수 있더라. 권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는 V라는 이름의 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요. 사스는 이제 요만큼만 아시면 거의 다 끝난 거고, 제가 이제 더 추가로 해드린다고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꼭 한번 해보시기라고. 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걸 해드린다고 했어요. 내일은 그걸 해드리면서 사스에다가 커스터마이징 버튼을 만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예요. 여기 지금 안 떠 있는데, 제 프로젝트가 부트스트랩이 돼 있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건 이제 수업 때 따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스가 끝난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기던가 질문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끝낼게요.